안녕하세요. 벌써 동영상 지난번에 찍고 한 벌써 3주 지난 것 같은데요. 우선 너무 오랜만에 찍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그 네이버 카페, 우리 심리학 그리고 생각 밴드 말고 카페 쪽에 올라온 질문이에요. 그 학교에서 그 학습 도우미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신데 그 두 가지 질문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학교에서 학습 도우미를 하면서 그 지금 만나고 있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질문과, 두 번째는 이제 엄마로서 그 초등학교 4학년인 딸에 대해서 걱정되는 부분을 두 가지로 올려주셨는데요. 저도 이제 컴퓨터에 이제 잠깐 우선은 이제 그 사실 분석, 그 다음에 문제 분석, 혹은 대안 분석, 이 세 가지로 이렇게 단계별로 나눠가지고 잠깐 저희 컴퓨터에 이제 정리도 해뒀는데, 우선은 그 엄마로서 그 딸의 모습, 그 다음에 학교에서 학습 도우미로서 바라보는 그 1학년의 아이의 그 문제점, 이 두 개를 제가 보면서 아마도 그 질문을 올리신 어머님의 모습이 그냥 모든 어머님들, 기본적인 어머님들의 어떤 그런 그 모습이 좀 보여가지고 이전의 동영상들에서 제가 설명하고 싶었던 부분이 조금 제가 전달이 좀 안 된 것이 있나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이들한테 그 부모로서 우리가 줄 것이 규칙, 규율, 그 다음에 옳은 것, 그 다음에 바른 것, 혹은 맞는 것을 그 아이들한테 어느 정도 줘야 될 건지, 그리고 아이들이 혹은 힘들어할 수 있는 정도까지 우리가 줘야 되는지,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 제가 순수하게 그냥 심리학적인 어떤 관점에서 얘기 드렸는데요. 조금 과장해서 얘기를 한다면 그 초등학교 1학년 그 아이들한테 너무 심하게 규칙이나 규율을 강하게 주면서 빠르게 고치려고 한다면 아이 1학년 때에 벌써 5학년, 6학년 혹은 고학년이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한 3, 4학년 정도의 그런 그 규칙이나 규율을 기본적으로 할 정도로, 조금의 강압이나 아이가 힘들어할 정도로 세게 준다면 그 아이는 좀 많이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례를 하나 얘기 드리면, 이건 다 큰 사람 이야기입니다. 할머니가 그 자기 손주를 이제 같이 산책을 하다가 그 나무 뿌리에 그 걸려가지고 발이 돌아간 그 일이 있었습니다. 발이 거의 돌아가가지고 할머니는 넘어지시고,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있는 이것이 막 굴러가가지고 나무에 부딪혀가지고 아이가 떨어지면서 이쪽 오른쪽 얼굴이 다 이제 깐 거죠. 여기가 다 피가 나고, 그래가지고 지나가던 사람이 이제 아이도 일으키고 또 할머니도 부축을 해서 그 병원에 보내드렸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할머니가 이제 반깁스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아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상처를 했지만 다 여기 그 밴드로 붙여져 있죠. 그래서 고민 하시는 거예요. 집에 와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며느리한테 도대체 뭐라고 해야 되고 아들한테는 또 어떻게 얘기하나. 어쨌든 할머니로서 마음이 아픈 것을 우선 넘어서서 여기 그 아들하고 며느리 이쪽에 뭐라고 내가 말을 해야 이 상황이 건강하게 잘 지나갈까. 어쨌든
그 시간이 되어서 며느리가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며느리한테 이러이러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 미안하다. 할머니는 이제 반깁스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된 거보다는 어쨌든 우리 누구누구 이렇게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며느리는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의 뺨을 이렇게 때렸어요. 뭐 대답에서는 왜 그렇게 하셨냐고, 애를 왜 이렇게 못 봤냐고 할 정도로 하는 정도까지 생각하셨으면은 그 오산이에요. 이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 자기 아이가 이렇게 다친 걸 보고 그 자기 시어머니 뺨을 때렸습니다. 황당하죠. 그러니까 황당하고 당황이 같이 오게 되면, 그러니까 상황을 내가 예측한 정도를 벗어나면 사람은 그 아트로피 현상이라 그래가지고 그 몸이 굳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경직되거나 이렇게 몸이 굳는 현상이 있는데 말도 안 나오고 반응도 안 되고 어떻게 내가 움직일 수도 없고 뺨을 맞고 이 시어머니가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방에 돌아가셔가지고 그 방에서 정확히 어떤 걸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방에서 그 다음 일이 어떤 일이냐면은 이제 아드님한테 전화를 해서 빨리 오라. 집으로 너 빨리 와라. 이제 지금 이런 상황을 얘기하고 싶고 지금 억울하고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아들이 왔어요. 아들이 와서 그 어머님은 아들한테 이제 며느리가 어떻게 며느리가 날 이렇게 했다.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화가 난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아들이 이제 엄마를 때리진 않고 아들이 엄마한테 한 얘기가 엄마가 맞을 짓 했네. 엄마가 맞을 짓 했네. 라고 아들이 엄마한테 대답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뭐 그 뒷이야기도 더 있지만 우선 여기까지 딱 보고요. 그 아들, 그러니까 이 아들분하고 상담을 할 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 아들이 그 엄마한테 이렇게 크면서 자기는 한 번도 어머니가 틀린 말을 한 적이 없었고 엄마가 온전하게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해본 적도 없고 사실 엄마는 이제 그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늘 규칙, 규율, 옳은 이야기 그리고 미리 뭐 해둬야 되는 것, 즉 늘 맞는 이야기만 하셨어요. 절대 실수하면 안 된다는 걸 정확하게 알려주신 어머니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엄마하고 대화하는 시스템이 잡혀져 있는 아들이 컸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명확하게 따져보더라도 엄마가 분명히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끄집어서 엄마가 맞을 짓 했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들 입장에서 최대한 엄마한테 받았던 그 시스템을 그대로 맞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찌 보면 아들 입장에서 그렇게 컸기 때문에 이제 심리학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타율 도덕성, 그 자율 도덕성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이제 타율 도덕성, 자율 도덕성 쓰겠지만 저도 초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지금 학습 도우미로 학교에서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이제 보시면서 이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시간 개념이 없고 그런 갑자기 말도 엉뚱한 말을 하고 왜 이렇게 개념이 없냐라고 하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 저도 이제 상담을 해보면요. 그 엄마가 옆에 있는데 저를 이렇게 계속 빤히 봐요. 그래서 선생님 뭐 묻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초등학교 1학년 제일 황당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저를 이렇게 보면서 뭐라 그랬냐.
근데 너는 이름이 뭐야? 이제 저한테 그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또 집에서 그 높임법이나 혹은 그 낮춤법, 그러니까 그 어른들을 봤을 때 높여서 하는 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교육이 좀 아직 덜 됐구나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는데, 그것이 그 나쁜 건 아닙니다. 아직 이제 시기상 적절한 교육이 없었던 거죠. 근데 그런 교육, 그러니까 그 존댓말을 쓰고 그런 부분들은 실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집단무의식이 아주 강하게 그 부분이 강조되기 때문에 1인 나이에 많이 해서 이제 7, 8세 정도 되면 그건 당연히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실제 그 부분에서 너무 강조를 안 했던 어떤 그냥 가정, 일반 가정에서는 그럴 수도 있죠. 밖에 사회적인 어떤 활동이나 이런 걸 안 했던 가정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필요한 상황이고 그런 나이가 됐으니까 이제 가르쳐 주는 건 분명히 맞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르치냐가 또 중요하겠죠. 그 뒤에. 저도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이제 보면 정말 그렇게 그 진짜 우리가 개념이 있다 없다 얘기할 때 개념이 없는 아이들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그 상황에 겪는 그 과정들을 보면 그러니까 타율 도덕성이 있고 또 자율 도덕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타율 도덕성이 이제 보통 4세, 5세, 6세, 7세 정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 유치원, 유아원에서 배우는 이 정도의 나이, 그러니까 학령기 들어가기 전 단계의 아이들은 타율 도덕성이 상당히 강하게 잡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엄마가 지금 아파가지고 그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 유치원, 유아원에서는 뭐라고 배웠냐면 빨간불에는 차들이 서야 되고, 그 다음에 파란불에서 우리가 건너갈 때 꼭 손을 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배우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것이 아주 강하게, 즉 나보다 위에 있는 선생님들이 타자가 나를 규칙화해서 만든 타율 도덕성이 자리가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파서 병원 가려고 지금 앰뷸런스 타고 가고 있는데도 빨간불이다 그러면은 뭐라 그럴까요? 아이들이 지금 차 서야 된다고, 빨간불에는 차 서야 된다고 배웠다고,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도 손을 들어야 된다고, 저기 어른들 손 안 들으면 안 된다고. 지금 엄마가 아픈데. 그건 뭐냐면 이 규칙 규율이 어찌 보면은 사람 위에 존재하는 개념이 잡혀 있는 단계를 타율 도덕성 단계를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자율 도덕성이 언제 잡히냐면은 이제 그 초등학교 그 2학년, 3학년 그 이렇게 고학년 올라가면서 이게 자율 도덕성이 제대로 잡힙니다. 완전히 이제 우리가 말하는 학령기 속에 들어갔을 때 규칙이나 규율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거죠. 실제로 그 자율 도덕성은 스스로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도덕성을 조율할 수 있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지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규칙 규율을 그렇게 강조하시면서도 급하시면 빨간불이지만 차가 오지 않는 거 보고 빠르게 건너가는 상황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그런 것을 보게 되고, 우리 엄마 아빠도 보니까 급하시니까 뭔가 그 빠르게 지나가는 그냥 경우도 있었고, 그런 사회가 정해놓은 그런 규칙이나 규율, 시간 어떤 한계 이런 거는 뭔가 그 사람보다 중요하진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친구 아빠가 경찰인데 침 뱉는 거 보거나 그러면 물론 이제 그런 기본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뭐 다르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사람 위에 규칙이나 규율, 법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사람이 더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는 나이, 그것이 이제 자율 도덕성이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앰뷸런스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엄마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앰뷸런스 타고 가다가 빨간불이더라도 빨리 가달라고, 지금 엄마가 아프다고 빨리 병원 가달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는 개념을 이제 그때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런 이 시기와 이 시기 사이에 상당히 애매한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가 지금 보면은 그 말씀 주신 지금 학습 도우미로 하고 계시는 그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은 타율도덕성과 자율도덕성의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 되게 애매한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너무너무나 자유로운 그 가정의 영향이 가장 큰 아이들, 가정의 시스템이 많이 자리 잡힌 아이들, 그리고 본인의 성향이나 성격에 대해서도 그냥 가장 많이 뿜어내고 있는 시기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그 학년기로 들어오면서, 학년기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공교육할 때, 이 교육은 교육시키는데 이 공이 뭐냐 하면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의 틀, 하나의 규칙, 하나의 어떤 선, 하나의 어떤 개념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적용하는 것, 적응하는 것, 넣는 것, 맞추는 것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정확하게 45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아니면 50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하는 이 규칙에, 예를 들면 시간의 규칙이 모든 아이들한테 동일하게 이제 적용돼야 되는 또 그런 그 시기를 겪는 거죠. 그런데 이 밑에는 꼭 굳이 그렇게 다 정확하게 맞추지는 않았죠. 느리게 먹는 아이들은 느리게 좀 봐주고, 그리고 또 일찍 먹는 아이는 또 같이 또 더 다른 활동을 하게 하고, 그렇게 개별적으로 됐는데, 이제 학교라는 개념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냥 교육이 아니라 공교육인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교육을 따지면 모든 것이 하나의 개념으로 그냥 다 같아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 입장이나 정말 학습 보조를 해주시는 입장에서는 분명히 아이들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게 맞는 건데, 그 아이가 이제 보이는 모습들 제가 잠깐 볼까요? 그 이야기 주신 질문이 뭐냐 하면은 초등학교 1학년 이 아이가 자기만의 세상이 있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주셨어요. 제가 이제 그 아이를 직접 보지 않았고, 또 그 아이의 가족도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없어서 주신 이야기로만, 그 학교에서 만나는 그 아이에 대해서 학습 도우미로서 보는 그 말, 그 정도만 제가 이제 파악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기만의 세상이 있는 것 같다, 이 표현도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자기만의 세상이 없는 아이, 반대로 자기만의 세상이 없어요. 정말 규칙 규율에 따르는 아이들이에요. 보면은 대부분 엄마 아빠들이 엄청 규칙 규율을 미리 정해서 가르친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왔는데 시간 규칙 잘 지키고 너무너무나 인사 잘하고 시간대 맞춰서 막 하는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특히 기본적인 그 성적이나 혹은 뭔가를 배우는 데 있어서 욕심이 상당히 강하신 분들이 있고, 그다음 1등, 뭔가 최고,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키워드를 쓰는 분들이고요. 그런 분들, 미리 예의 범절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화를 내시면서 혹은 엉덩이 때리면서까지도 가르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또 많은 아이들은 자기만의 세상에 거의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중에 선생님이 한번 질문했는데, 어떤 아이가 동물 소리 한번 냈어요. 한번 냈으면요, 전부 다 아이들이 막 그걸 따라하면서 주체할 수가 없어요. 1학년 아이들. 그리고 한 명이 화장실 간다고 갔는데 안 와. 안 오면 또 한 명이 저도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가고 안 와. 두세 명이 안 와요. 그러니까 조절이 안 되는 아이들. 이때가 바로 여기인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자기만의 세상에 빠져 있는 게 사실 1학년은 정상이고, 반대로 다른 아이들은 다 지킨다라고 했을 때 그 다른 아이들 지키는, 정말 철두철미하게 잘 지키는 아이들이 어쩌면 집에서도 규칙 규율을 상당히 잘
상당히 많이 강하게 좀 받았을 가능성이 좀 높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들어왔을 때 보면 첫째라는 게 딱 느낌이 와요. 워낙 집에서 네가 형인데, 네가 누나인데, 너가 먼저 양보해야지. 너는 그렇게 좀 해야지. 네가 누군데 라는 말에 그 책임감에 대한 규칙을 많이 들은 아이들은 또 그렇게 되거든요. 또 제가 이제 또 해주신 말에서 분석한 거는 지금 그 학교에서 앉아있는 그 자리, 위치가 보면은 뭐 1분단 선생님이 여기 선생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1분단, 2분단, 3분단 정도 있죠. 교실 3분단 정도 있는데 2분단의 맨 뒷줄에 앉아있다. 2분단의 맨 뒷줄에 여기나 여기나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정 가운데쯤이나 여기 제일 뒤에 이제 앉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쪽이 아니고, 앞쪽 선생님 제일 앞쪽도 아니고 가운데도 아니고, 분명히 얘는 제일 선생님에게 있어서 분명히 물리적 거리가 상당히 가장 먼 위치입니다. 그러면은 목소리의 파동이 전달된다 하더라도 앞쪽 아이들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요. 얘들은 장난을 치다가도 선생님의 말에 의한 규칙이 전달됐을 때 바로 전달됩니다. 대부분이. 그리고 물론 이제 대각선 쪽 아이들도 이제 조금 전달이 약하긴 한데요. 어쨌든 제일 뒤쪽에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제일 하단부에 물리적 거리가 가장 먼 아이들은 목소리가 사실 전달이 잘 안 되긴 합니다. 저도 강의할 때 보면은 제일 뒤에 있는 분들은요, 일어서서 듣거나 아니면 정말 몇 배의, 중간 제일 앞에 있는 사람들의 몇 배의 눈에 힘을 줘야 되고, 더 많은 어떤 질문이 있어야 그만큼 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이거는 물리적인 거리의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 뒷줄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제가 분석을 했었고, 그 다음에 대화를 하는데 선생님이 책 꺼내야지 라고 했는데 아이는 5초 만에 꺼낼 듯 서랍 속을 보다가 갑자기 선생님 저 엄마랑 목욕했어요. 그러니까 책하고 상관없이 집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갑자기 이제 애가 하고, 그럼 선생님이 이제 그랬니? 이렇게 또 얘기하면서 받아줘 준다 했는데요. 네, 저랑 이제 비슷한 경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 이름이 뭐야? 뭐 넌 몇 살이야? 뭐 이렇게 갑자기 이제 생각나는 걸 얘기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첫 번째 이 아이의 위치가 앞쪽으로 당겨서 선생님하고의 이 물리적 거리를 앞쪽에 두고 그 규칙이나 규율을 한번 지속적으로 줘보는 건 또 어떤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그 선생님이 얘기하는 정확한 책에 적힌 쪽수, 그러니까 76페이지 펴야지 하면 76페이지 잘 못 펴고 그 펼치지 잘 않고, 두 번째 이제 시간 개념이 없고, 그 다음에 그 연필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무는 것,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주셨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땐 첫 번째 이제 거리상의 문제에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거리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하는 말이 있어서 아이에게 명확하게 여기가 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겪었던 엄마하고 있었던 어떤 경험상의 내용들이 갑자기 이제 이게 머리로 올라가서 튀어나와서 엉뚱한 말을 많이 한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요. 1학년들에게 있어서의 이런 모습은요, 좀 너무 많이 봐가지고 문제라고 접근하기보다는 아직 자기만의 이 세상 속에서 실제 전체의 규칙 속으로 접근되는 그런 중간 과정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이 아이는 이 공교육에서 받는 이 규칙을 이제 지금 4월 24일, 그러면 3월 달에 시작하더라도 이제 60일 정도가 지난 거거든요. 물을 이렇게 뿌리다 하더라도 물이 이렇게 내가 젓는
물이 이만큼 내 머릿속에 있는 거는 거의 3, 4학년 지나야지 물속에서 내가 잠겨서 이렇게 물이 끌고 가는 대로 가겠지만 어느 정도 적신 정도의 아유 차갑네 어느 정도 물이 나한테 이렇게 뿌려졌네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물하고는 아직까지는 상관없을 정도로 아직은 흥건히 아이에게는 이것이 전부 다 그 시간적 개념이나 이런 것이 아이한테 다 가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이제 우선은 생각해 보는 거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거리를 먼저 당긴다.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그 이 아이 주변에 있는 아이 혹은 앞쪽에 있는 아이 물리적인 거리에서 이 가까이 있는 아이들한테 그 도우미 역할하는 실제 그 도우미 역할하는 걸 잘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인데도 친구한테 설명해주거나 친구를 도와주거나 한 것을 되게 좋아하고 그거 할 때마다 막 나는 뭐 했어라고 이렇게 자랑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 아이들도 분명히 첫째가 많고 또 집에서 뭔가 남을 도와주는데 엄청난 그 외적 동기를 많이 준 아이가 있어요. 그런 아이가 있어요 분명히. 그러면 그런 아이한테 선생님이나 학습 보조로서 이렇게 아이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그 또래 아이들이 이 친구를 챙겨줄 수 있게끔 해준다면 오히려 자연스럽게 아이가 또 도움을 받고 빠르게 그 시간적 개념이든 뭐든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초등학교 1학년 이 아이들이 하는 여기서 나오는 행동들이 정상인가? 사실 비정상 많습니다. 진짜 문제도 있으면 빨리빨리 캐치해서 상담도 해야 되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내주신 이야기에 있어서 자기만의 세상에 빠진 것 같은데 보여주는 말들이 갑자기 이제 엄마 목욕했던 거 얘기했다 뭐 이런 그거는 지금 큰 문제가 아직 안 보입니다. 지금 보내주신 내용으로 봤을 때는. 하지만 실제로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를 두거나 혹은 너무 내향적으로 좀 보이는 아이들 그런 경우에는 실제 상담에 바로 가야 되겠죠. 아무튼 그 학습 보조하신 일을 할 때 아이가 따라오지 못하면 답답할 겁니다. 분명히 힘들 겁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고 강압이 없이 아이 스스로가 시간적 개념을 가지고 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통제라는 걸 스스로가 통제를 할 수 있게끔 다른 아이들처럼 방법을 한번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앞에 하셨던 질문은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